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평소 라디오 대신 종종 출퇴근하면서 사연 채널을 듣고 있어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가식과 가면으로 똘똘 둘러싸인 시어머니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얘기를 제대로 풀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이에요.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저는 서울명문대 법대를 졸업할 만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편이랑 저랑은 같은 대학 출신이고요. 저는 원래부터 변호사로 공판에 직접 나서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안정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서류 법률 신청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당연히 변호사가 많기는 했고요. 변호사 친구들도 제가 오히려 부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호사는 일하는 강도가 정말 극강에 난이 두니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제 커리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요리 실력도 뛰어난 편이 아니었죠. 남편이 오히려 저보다 요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좋았어요. 꼭 여자가 요리를 더 잘해야 되고 밥을 차려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전형적인 공대생인데다가 남중남고를 나와 여자를 잘 모르는 전형적인 매기.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쭉 일만 하고 친구들이랑만 만나고 그게 다라요. 그렇게 남편은 30대 후반이 됐고 같은 대 출신이라 그런지 저의 지인은 남편 지인이 겹쳤고 그렇게 소개팅 받아서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왔습니다. 드디어 상견된 날이 됐고 시부모님은 친정 엄마의 직업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시어머니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집 근처에서 한종식 집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음식 취도 좋고 교양이 넘친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세요. 저희 엄마라서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있거든요. 하긴 평소에도 남편은 시어머니 천을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친정엄마가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길을 듣고 친정엄마가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제가 아침 방송 정보 프로그램 작제인데요.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라 했네요. 말 나온 김에 사돈, 저희 방송 출연 한번 하시죠. 어떠세요? 은근히 깐깐하게 섭외하고 방송국에서 오래 일한 작가로 말 안 하시는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남과 어머니를 해보셨는지 먼저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방송에 출연시킨다 하시니 저도 놀랐습니다. 친정아빠도 당연히 놀라고요. 그러자 명예를 중시하는 시아버지께서 아주 손을 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이제 당신 더 유명해지를만 남았구만.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 빨리 손주를 가지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이어서 말이지. 손주 가지면 너희 신혼집은 내가 책임지고 서울로 옮겨주마. 넌지시 손주 얘기를 꺼내시는 아버님을 보고 저는 어차피 아이 가질 생각이 원래도 있었기에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휴, 사께서 이렇게 먼저 저희 가기를 방송 출연시켜 주신다는 것도 그렇고 아주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같네요. 이게 다 우리 새아가 덕분이다. 내가 진정의 금으로 된 원앙 2마리 보내줄 테니까 이번에 사양 말고 받아줘라. 상내 자리에서 시어머니 그 마을 끝으로 정말 좋은 분위기로 끝났고 설마 손주했다고 한 거랑 방송 출연 주겠다는 거에 금으로 된 원을 보낼까 하면서 말뿐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을 깨고 시어머니 그 말인 빈말이 아니라 진짜 했어요. 그 다음 날 워낙 2마리가 우리 친정이 배달됐더라고요. 워낙 1마리당 30돈, 2마리에 60돈이니 2,500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원도 2마리나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시댁하기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주변에도 홍보해줘야겠다고 하며 기뻐하셨고, 저도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선물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이 들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것처럼 정말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결혼 준비가 순식간에 끝나고 눈 떠보니 식장이 결혼은 시어머니의 생일이라서 시댁 식구들이 저녁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전에 전화해서 제가 직접 만드는 음식을 꼭 맛보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하면서 차라리 레스토랑을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서운한 티를 팍팍 내치더라고요. 그래도 새아가 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내 생일인데 성의도 정성도 없는 거냐 참 선하구나. 내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겨우 변무사면서 뭐 바쁘다고 음식도 못한다 그래 유세. 떨지 마라가 스러우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듣고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법문사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핀잔해주는 시어. 아들이 보면서 평소에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봉사까지 하고 동네 사람들, 특히 저희 남편한테도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과연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 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결혼을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 또 직접 콕 집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음식 솜지는 형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이번엔 제가 반차 쓰고 본가로 가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럼 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늦지 않게 와라. 네 어머니, 오전 근무하고 바로 본가로 갈게요. 그렇게 오전 근무만 하고 시댁으로 부랴부랴 가니까 시어머니랑 친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본가 식당에 앉아서 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저를 맞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대답도 차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통화에서는 저한테 변호사도 아닌 게 바쁜 척하며 유생 떨지 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니? 네요? 기는 무슨 며느리한테 폭동이라고 하니? 하여간 고상하고 사람 잘 챙기는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아이, 그러게 말이야. 비결이 대체 뭐야? 아들, 딸 모두 잘 커서 유학까지 보내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며느리랑 잘 지내고 우리 새아가 앞에서 내가 참 쑥스럽구만. 아니, 내가 사돈이 사가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지 식당도 더 잘 되고 동네 사람들도 더 많이 외주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새 아가가 폭동인 것 같아서 금 예순돈 워낙 2마리 만들어서 바로 친정에 보내드렸다. 대놓고 남들 앞에서 자랑질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평범하게 돈으로 주거나 집으로 해주면 될 것을 특이하게 금으로 된 원을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시어머니는 남들 앞에서 뽐낼 만한 것이 많은 교양 있고 다정하고 헌신적인 시어머니 척하느라 바빴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가 워낙 2마리 이야기를 하자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대체 어딨나 정말 좋겠다.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요. 알겠죠? 나는 우리 며느리랑 절대 이렇게 못 지내겠는데 정말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래서 사람이 봉사를 하고 베풀며 살아야 되나 봐. 우리랑은 그릇부터가 다르잖아. 정말 이런 시어머니 많이 없어요. 잘해요. 좀 잘해. 가만히 있던 저에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저를 감싸주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 우리 새아가 부담스럽게 다들 왜 그래? 우리 새아가가 법무사라서 사업하는 우리 남편 법률적으로 처리할 거 대신 처리해주고 해서 난 지금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새아가를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어쩜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주는지. 며느리도 시어머니 본받아서
봉사랑 음식도 열심히 배. 난 우리 시어머니가 이랬으면 업고 다녀왔다. 업고 다녔어. 근데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간다니까 저한테 몰래 와서 종이 하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라. 그래서 그 종이를 주워서 봤더니 잡채, 갈비, 굴전, 갈치조림 등 개가 넘는 음식 리스트가 있었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이 많은 걸 어떻게 저 혼자 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혹시 어머니께서 제 옆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다 도와줄 건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무서운 얼굴을 하며 이렇게 쏘아 붙이셨어.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해놓고 결국엔 안 하겠다는 거야? 내 생일인데 내가 왜 음식을 하냐? 정말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너 법무사 맞긴 하냐? 이래서 무슨 법서를 본다고. 그때 남들 앞에서는 착하고 바르고 교양 있는 척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인격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제 앞에서는 평소 남편이나 남들 앞에서 보이던 모습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밖에 나가게 두면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음식은 혼자서 한 번에 다 절대 못해요. 원래도 요리 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윽박을 들으시더니 내가 결혼할 때 원앙 2마리 금 60이나 선물로 받아쳐 먹었어. 내 생일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당장 장 봐서 음식 부지런히 준비해라. 어머님, 그 원앙 2마리 제가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좋아서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도 나중에 아가씨가 결혼해서 이렇게 시댁을 불러가서 시어머니 생일마다 고생하면 좋으시겠어요? 이거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 원래 2마리가 공짜 줄 알았어요? 음식하기 싫으면 당장 그 원래 2마리 다 내놔. 그리고 우리 딸은 유학 다녀와서 무사나무래기는 너랑 차원이 다르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 내로남불을 시하며 말이 안 통하는 미네 시어머니에게 제가 일단은 알겠다. 며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서 저는 바로 남편을 불렀죠.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왔고 제가 시어머니가 준 음식 목록들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봐. 아까 어머니께서 이걸 나 혼자 다 하라고 했다니까. 나 오늘 오후 반차까지 쓰고 왔는데 이걸 다 하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다 해야 돼.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어지르면 남편이 당연히 제 말을 믿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글쎄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예, 절대 우리 엄마는 그럴 분이 아니죠. 오죽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 존경하시는 우리 엄마 믿어. 혹시 자기가 뭐 오해한 거 아니야? 제가 정말 억울해서 어머니를 불러서 삼자되면 하자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마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온 것을 보고는 기업이 돼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새 아가가 먼저 내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직접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좋아하는 음식 다 써서 달라길래 그러자 남편이 아기가 없었다며 변명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는 역시 저의 오해일 줄 알았던 식으로 이렇게 감사들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셔. 이걸 다 해달라고 기가 오를 했구나. 우리 엄마, 정말 그런 분 아니라니까. 당신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고부 갈등은 우리 엄마 사전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도 때마침 유학에서 돌아온 신이도 옆에서 마대 치며 시어머니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남매가 어째서 이렇게 똑같을까요? 본인 엄마의도 모르는 자식들이라는 실상. 날 제대로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이런 모습의 저를 보니까 저에 대한 인상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옳기 언니,
우리 엄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올키 언니가 처음이에요. 무슨 문제 있어요? 신호까지 나서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착한 척을 하며 나는 괜찮다고 신이랑 남편을 두겠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신이는 저를 정말 말 유별한 사람으로 째려봤고요. 저는 그날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됐고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믿어줄 증거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 생일날 예민하고 오해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멀리하면서 최대한 시어머니와 둘이만 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시어머니에 가면 앞에서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덧 가식으로 둘러싸인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명절 연휴가 됐습니다. 명절날이면 저희 친정에서도 항상 차례상을 차리고 시댁에서도 차례를 차리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먼저 가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갖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음식을 해서 그런가 갑자기 좀 숨쉬기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창고방에 들어가서 아주 잠깐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누운 지 한 3분 되었을까 싶었는데 제가 잠깐 주방에서 없어진 걸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즉시 쫓아와서 제 얼굴에 시어머니가 식용을 뿌리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렇지. 너는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데 감히 누워 있어? 너 어디로 벗어가고 살 생각해? 먹었냐? 건방지게. 당장 일어나라. 저는 살면서 얼굴에 식용유 맞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들려다가 또 시어머니 궤에 넘어가니 이번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골탕 먹이고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못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봤죠. 어머님,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제 얼굴에 식용 뿌시다. 저는 흐느끼면서 시어머니를 피해 참고방에서 시댁집 현관으로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너 진짜 얼른 안 들어오냐? 마저 해야지. 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 아직 음식할 게 산이야. 시어머니의 나가지 말라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어머니지만 결혼해서 보니 모습은 이렇게 완전판이나 심지어 제 얼굴에 식을 뿌리다니. 아무리 봐도 정상람,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죠. 제가 현관말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집 동네 아주머니가 장보러 나가려다가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동네 아주머니 앞에서 쓰러지며 제 얼굴을 일부러 감쌌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놀라서 다가와서 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요 얼굴은 또 뭘 묻은 건지, 이거 기름이 아주머니. 사실 시어머니가 방금 제 얼굴에 식용유를 부르셨어요. 전 계속 시댁에 불려가서 음식하고 쉬지도 못하고 있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잠시 창고 방으로 왔던 건데, 제 얼굴에 식용유를. 그러면서 제가 실시하자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주겠다며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일일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놓아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요. 이 집 시어머니가 근처에서 한정 쉽지만 30년을 넘게 했다는데 음식도 맛있고 아들딸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교양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 며느리한테 식용유를 뿌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죠? 정말 세상이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안 돼요. 또 부르면 괜히 며느리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집 시어머니는 부르지 맙시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날려야죠. 시어머니 대신 남편한테 연락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할게요.
이런 못된 시어머니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우리 시장 가서 동네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동네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제가 시어머니한테 식용유 맞고 쓰러진 것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없이 일군에 실려갔고 남편은 동네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달려왔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명절 전날 일찍부터 며느리를 불러서 음식을 시키다가 씨까지 며느리 얼굴에 뿌리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결론 혼절했다.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남편이 제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양가에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이 응급실에 모이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그러나 남편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음식하느라 조금 무리한 것 같다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답답해 하셨죠. 근데 아직 동네에 진 소문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겨우 정린저에게를 하더라고요. 새아가, 너는 그렇게 몸이 약해서 얘는 어떻게 낫게 명절 음식은 뭐 처음 하는 거야? 이 음식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쓰러졌어? 평소에 새아가, 내가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다. 듣자 하니까 사돈 정말, 사돈이 이렇게 우리 딸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아시네요. 얘가 이제 실신의 때가 방금 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엄마, 나이 이제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그렇게 저희 친정 엄마가 참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담당 의사가 나와서 저희 진단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환자분들 가족도시죠. 기다리셨습니다. 진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앞으로 뭐든 절대 안정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신이라고,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때 몸은 괜찮은 거죠네? 지금은 의식 회복하셨다. 하나 맞춰 드렸으니까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 얼굴에 식용유 같은 게 묻었던 임신 초기에는 음식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무섭게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시어머니 탓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도 모두 시어머니를 노려보기 시작했고요. 신우도 어리둥절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 아가가 드디어 임신이라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니, 근데 우리 임신한 새 아가를 누가 이렇게 음식을 하게 했어?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아, 내가 뭘. 어째서 그러시죠? 명절에는 음식을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를 놔두고 혼자 음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가 열심히 옆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새 아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 확인했더니 새 아가가 대자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걸 보고 제가 화가 나야 할까요? 아니면 나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아기가 힘들어서 잠깐 창고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 아이에게 그날 일을 치신 건가요? 사돈님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새 아가가 누워 있었다고만 하셨다고요. 제가 어쩌라는 거죠? 전 정말 억울하네요. 그러다 남편이 시어의 말에 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정말 분노에 불이 나며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 못한 채 구촌실로 끌려온 이유를 친가 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밝혀지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와이프 얼굴에 그렇게 식용을 뿌린 거예요. 보면서 임신한 몸으로 겨우 참다가 창고방에 와 있던 우리 와이프 얼굴에 엄마.
엄마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엄마가 맞아요?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인가? 김서방,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 얼굴에 식용유를 뿌렸다는 거고 뭐고? 이건 진짜 아니지.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딸한테 당장 사과하란 말이야. 무슨 교양 있는 척, 착한 척은 오지게 하더니 뒤에선 우리 딸한테.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양가 식구들 앞에서 처절하게 나락을 가는데 정말 가관이었던.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다들 화가 나셔서 어이없다고 한마디씩 하셨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너희 엄마가 그렇게 끔찍한 사람인 줄 몰랐다. 정말 동네 창피해 못 살겠어. 아들, 넌 그걸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와이프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하고 저한테 연락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 다 지금쯤 이야기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우리 와이프 얼굴에 식용유 뿌리고 실신할 때까지 음식 시킨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세상이 망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 동네에서 이제 어떻게 사냐. 내 명예가 아주 땅에 처박히다 못해 아예 땅속으로 꺼져 버렸구나. 난 혼자 구약에 내려가서 살아야겠어. 아무도 말리지 마라. 아니, 당신 혼자 내려가면 난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그게 소문이 다 났단 말이지.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를 안 하시고 소문난 것만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던 그런 엄마는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맞아요. 옆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던 신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얼굴 표정에는 잔뜩 실망한 게 보이더라고요. 돌아왔더니,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나도 진짜 엄마한테 크게 실망이야. 어떻게 사람 얼굴에 식용 뿌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리고 임신해서 몸이 힘든 걸 그렇게 보기가 아니야. 왔어, 너희들. 마아, 정말 나한테 다들 왜들 그러냐? 30년 넘게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너희 정말 새아가 편인 거냐? 네, 어머님,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그동안 가면 쓰고 사시느라 참 피곤하셨을 텐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질질 억지로 끌고 나가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저런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며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더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실망해서 당분간 시어머니 안 보고 살 거라며 그동안 저한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믿었나 봐. 당연히 30년 넘게 봐온 모습이 우리 엄마가 봉사하고 식당 열심히 운영하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모습이어서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줬어야 한데 너무 미안해. 아니야. 그때는 좀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해. 나도 어머님 진짜 모습 알고 나서는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말도 잘 안 나오더라. 우리 엄마가 또 언제 불러서 괴롭힌 적 있어. 나한테 진짜 말을 하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키는 일 이제 없을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어머님하고 음식하는 게 곧해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춤이 막히고 다다피나 했는데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 이제 정말 조심해야지. 그래도 아버님 소원도 풀어드리고 우리 신혼집도 서울로요. 옮기게 됐네. 임신 중이니까 이제 음식은 절대 하지 마.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자기 말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할게. 한편 시어머니는 동네 소문이 쫙 퍼져서 30년 넘게 운영했던 한정식집을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지방으로 도망치듯 하시면서 숨어 지내는 중이라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존경받아요. 교양 넘치세요 본받고 싶다는 소리를 듣다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게 됐으니 아마 본인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테죠. 정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30년 넘게 그러고 살았을까요? 저는 돈 줘도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새 아가 몸은 좀 어떠냐? 일이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하다. 내가 정말 새 아가 볼 면목이 없어. 나도 이참에 너희 시어머니랑 연두 아예 끊고 살 거니까. 새 아가랑 아들한테도 앞으로. 그 마귀알 몸은 아무 신경도 쓰지 말라고 전해라네. 저는 몸 많이 회복됐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연 끊고 사시려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잘못될 뻔한 게 그게 다 너희 시어머니 때문 아니냐? 그동안 순진하고 교양에는 척하면서 30년 넘게 나랑 우리 가족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속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열불이 나서 못 살겠다. 하긴, 제가 아버님이 그럴 것 같네요. 아버님께서 괜히 고생이 어떡해요. 아, 그리고 서울 신혼집은 넓고 깨끗하고 신축이라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다행이구나. 나는 너희 시험하이랑 달리 정말 우리 손주가 생겨서 기뻐서 주는 선물이란다. 다른 대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저 몸 건강히 우리 손주만 잘 나다오. 그럼요. 당연히 알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완전히 다르시야.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그럼 푹 쉬어라. 세야간에 아버님도 들어가세요. 신우도 병원에서 시어머니 만행을 듣고 난 후로는 시어머니한테 아주 크게 실망을 했나 봅니다. 바로 외국으로 나가 살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연도 끊게 타고 왔고요. 시댁 가족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나가려고나. 진짜 완전 엄마에 대한 신뢰, 존경 다 무너졌다. 그 오빠는 안 그래? 오빠도 마찬가지. 내가 결혼해서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봐 한국에선 도저히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 사는 게 답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말겠어? 그래. 외국 나가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더 자유롭고,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고, 동네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엄마랑 영 결코 끊고 살 거야. 난 엄마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니까. 아빠도 혼자 고향 내려가고, 오빠도 올라큰이랑 서울에서 살고, 나 혼자 뭐하러 한국에 있어? 안 그래? 그래, 알았어. 나가서도 종종 연락하고 알겠지? 내가 많이 못 챙겨주고 이런 꼴만 보여서 참 미안하다. 됐어. 오히려 옳기 언니한테 미안하지. 우리 엄마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네. 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솔직히 옳기 언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티 많이 났을 텐데 내 진심 아니었다고 꼭 전해줘. 그래. 내가 너 대신 와이프한테 내가 미안해 한다고 꼭 전할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몸 조심하고, 그럴게. 옳기 언니랑 잘 살아. 안녕해 전해주고, 그렇게 신의 아직 한국을 떠나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시어머니를 외면하는 상황이 된 거죠. 남편한테 신우가 저한테 미안해. 해결된 문제가 있어서 안심이 되었고요. 오해도 풀고 사과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다해 신우가 외국에 가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가식의 두 얼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에게 식을 뿌리며 상을 이경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한정식집을 운영하면서 봉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양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면 속에 숨길 것 없이 모든 게 가식적이었고 시어머니를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직접 식을 뿌려주면서 시어머니의 인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만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새로 구해주신 서울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고 곧 출산 예정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건 모두가 그동안 온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속인 대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시어머니가 뿌린 식용유 맞고 쓰러졌다는 걸 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자유도 없었을 거고 계속 시어머니는 가식과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갔고 저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본인 이미지만 신경 쓰면서 말이죠. 어떻게 30년 넘게 속이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거의 정신병 아닌가요? 제주의 시어머니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동네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한식당 자리를 보고 시어머니 흉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있답니다. 한식당 건물 명의가 다행히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부동산에 시댁 한정식집을 내놓으려 가야 되는데 저 한 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부동산에 가서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한식당 집을 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그냥 문만 닫아놓은 걸 그대로 냅두는 것도 손해고 하니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부동산에 가자 한두 명씩 알아보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며 시어머니 가시에 속아 넘어가서 그 머니한테 잘하라는 얘기만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제 다 해결되었다면 넘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성격이 좋다면서 그래도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잘 지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잘 살라고 응원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역전되다니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가식과 가을쓴로 대했다면 시어머니의 노년 생활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겠죠?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식용유를 뿌려줘서 동네 아주머니가 제 말을 바로 믿게 만들어준 게 조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가식 없이 가면 없이 시어머니 완인 반대로 정말 진심으로 남편과 시아버지 신우를 하며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